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부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또 반면에 오늘 이 광복회 주도로 행사는 또 효창 저기서 열렸어요. 백번 기념관. 기념관에 열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뭐 정치인은 참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앞줄에 다 앉았어요. 거기 참석자가요 3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이 좌파 정치인들이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예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네. 참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종찬 회장의 목리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본인도 지금 말이 막 꼬여요. 말이 꼬이죠. 처음에 지금 뉴라이트 뭐 건국절 뭐 우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이야기가 술하니까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려고 그런다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또 하다가 네. 이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지금 왜 그러면 이 이종찬 회장이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인가? 특히 이 문제는 우리 또 지원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자기가 추천한 인사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독립기념관장 네. 김진 씨. 근데 어제도 여러분들 다 그분이 과거에 어떤 범죄 경력이 있는지 백번 김구 선생의 장손인 건 분명하지만 대한주택공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기업 사장으로 그것도 사실 할아버지 후광을 얻고 그 중요한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네.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구속영장에 명기되어 있던 액수만 1억 6천만 원이고 저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속 옥살이까지 하고 참 할아버지 얼굴에 김구 선생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저분이 이종찬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의 뭐 상임 부회장 네.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분을 어떻게든지 독립기념관장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오늘 이제 뭐 조선일보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드러나지만요. 저분이 정말 준비가 안 된 후보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면접 때 이런 말을 물었대요. 독립기념관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시킬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답변했대요. 그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참. 그리고 또 5분 동안 발언 기회를 줬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해 보라니까. 근데 내 조상은 독립운동을 훌륭하게 한 분이다. 이 이야기만 딱 했대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이 심사위원들이 1등으로 뽑는다는 거는 저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종찬 회장 본인도 이제 심사위원이었잖아요. 네. 심사위원이었는데 그 보니까 김형석 관장을 심사할 때는요. 네. 막 그 어떤 형사가 피의자 신문하듯이 했더라고요. 맞아. 형사가 피의자 신문하듯이.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미는 사람 하기 위해서 편파적인 심사를 본인이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심사위원회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그 위원장 한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을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네. 참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도 하여간 여하튼 자기가 민 사람이 안 됐다 해서 이렇게 목리를 부른 건데 그것만 가지고 광복절 불참 뭐 이렇게 하기는 명분이 약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그 있지도 않은 건국절 재정 논란 이 유령을 갖고 와서 날조 정말 그 날조로 해가지고 이걸 덮어씌우게 하려다가 이제 그 언제 이 윤석열 정부가 8.15를 건국절로 바꾸려고 했는가 뭐 이런 그 반박이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서는 슬쩍 후퇴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 엊그저께는 뭐 광복절 보도자료도 뉴라이트 식별법 9가지. 근데 1번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건국 대통령이 하는 자가 다 뉴라이트래요. 그러면 이종찬 이분은 1919년이 대한민국의 원년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9년 4월 10일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 그때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로 이승만 아니에요. 그럼 48년 8월 15일 그게 정식 정부 수립인데 임시정부가 아니야. 그때도 이승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종찬 주장대로 하더라도 건국 대통령은 네. 이승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뉴라이트를 해요. 예?
그럼 자기는 뭐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싸움의 저는 근본 근저는 결국은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 이게 바로 저는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좌파들과 광복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는데 굉장히 앞장서 왔습니다. 아,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 이런 사람들 저거고 나라를 뭐 처음부터 반쪽내려고 했던 사람이고 뭐 이런 주장들을 펼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폄하, 그리고 반대로 김구 선생이라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만 막 부추기고 올리고, 지금 김구 기념관도 저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게 뭐라고 할까요? 민족사관에 입각해서 이 만주에서 뭐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만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이 이 광복회나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하고, 저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뭐 친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더 씌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우리 교육에서도 정교조가 그걸 전부 다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많은 586들 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네. 근데 참 저는 이게 안타깝지만 뒤늦게 그래도 남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제대로 보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건국 전쟁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건국 전쟁. 네. 그게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내가 알던 이승만이 아닌데? 네. 내가 잘못 알았나? 라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막 100만 명 넘어가면서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 놓으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작년에 이제 8.15 때 그때는 봉합이 됐잖아요. 네. 봉합이 되고 나서 이종찬 저 광복회장이요, 자기도 김황식 총리가 그때 위원장으로 그 했던 이승만 기념관 그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지금 그게 네. 재단으로 이제 발족돼서 재단 그렇죠. 이사장을 김황식 총리가 맡고 계시잖아요. 자기도 그거 돕겠다고 해갖고요. 그래요? 본인도 돕겠다고 해갖고요. 제가 김황식 총리하고 저 이종찬 회장하고 저녁 약속 잡아갖고 저하고 이철우 교수가 그 배석해갖고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그랬어요? 그런 사실까지 있습니다. 네. 아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그거 하는데 자기도 돕겠다고 해갖고요. 본인도 그렇게 미팅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건 새로 나온 네. 사실인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종찬 회장의 어떤 자기 파이가 줄어드는 데다가 네. 실적으로 이게 그동안 민족주의 사관을 근거로 해서 먹고 살았던 세력들, 네. 그러면서 친일로 매도했던 세력들, 사실은요, 여러분 진실을 아시겠지만 독도 그거 이승만 대통령이 지킨 겁니다. 그럼요. 처음에요, 독도가 이게 그 우리 포함이 안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안 된다 해갖고 네. 독도에 의용군을 보내고 하면서 독도를 지켜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진실들이 하나씩 깨져나가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교육했던 거, 자기들이 막 주장했던 게 팩트가 이제 점점 이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예. 이렇게 하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세력들, 조국 세력, 민주당 세력, 우원식 등등한 이런 세력들이 야, 이번 기회에 그냥 확 엎자, 이런 네. 분위기를 한번 엎어보자 예. 라고 하면서 촉발된 게 저는 이 광복절 행사 불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아까 그 김황식 총리가 이제 그 추진하고 계신 이승만 기념관 요번에 또 딱 부지가 네. 끝내주는 장소에 용산으로 갔죠. 네,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게 못마땅한 거죠. 네. 그런 게 작년요 김황식 총리랑 그 만찬회동 할 때요 이종찬 회장이요 네. 그 부지를 어디 세 군데가 뭐 후보지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어디가 하는 게 제일 좋고 어쩌고 야. 열변을 토하시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네?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다 이런 지금 그 부정. 택도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거 다 제가 이룰 줄 알았으면 다 녹음해 놓을 거 그랬어요. 네?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지금 이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자신들이 독점해온 이 세계관 자체가 이제 깨질 위협에 처하니까 저렇게 이제 이 나라를 두 쪽 내면서 광복절에 두 쪽 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독립기념관장 뭐 임명을 철회하고 이럴 수 있는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저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정상적인 평가 이걸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 이제 말도 안 되는 건국절 제정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네. 예? 그 시민사회 수석뿐만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도 나서서 여러 차례 했고요. 네. 그 감독님 오늘 이제 새롭게 또 채널 A가 발굴해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도 이종찬 회장에게 엊그저께 전화를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견이 있으면 네. 말씀을 해주시되 어. 기념식에는 경축식에는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간곡히 설득을 했는데 그 손마저도 뿌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가 다른 데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이렇게 웬만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참석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들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게 단순히 자리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뭔가 이 흐름들을 뭔가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들을 뭔가 뒤집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특히 오늘 그 행사한 거 보십시오. 지금 오늘 좌파들 다 동원됐어요. 네. 오늘 뭐 각 옛날에 무슨 뭐 이 운동권 세력들 전부 다 오늘 깃발 들고 다 참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또 한 번 뒤집어 보겠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뭐 오염수 문제 그걸 해도 안 됐잖아요. 안 됐죠. 1년 지났는데 보니까 아무런 영향도 없었잖아요. 네. 거기 실패했잖아요. 네. 자, 근데 어떻게든 친일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친일 몰이를 그러면 이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점점 더 이 이번에 여론조사 보셨죠? 네. 20, 30대 때 60%가요.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동안 사상적으로 들고 있었던 친일 프레임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되치기 한번 해보겠다. 대치기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런데 잘못하게 삼았어요. 그 앞장을 참 선분이 이 이종찬 광복 회장인데 이분은 네. 다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중앙정보부를 박정희 정권 때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초대 정보부장이 이제 김종필 네. 초대 그 거의 일기 그 중정 공채 일기일 거예요. 네네. 아, 중앙정보부에서 공채 일기로 들어가서 중정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래서 전두환 50 신군부가 민정당을 만들 때, 네. 민정당을 만들 때 민정당 창당 멤버로 참여해서 나중에 당의 요직 중에 요직인 사무총장을 하죠. 심지어 그리고 저 50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했고요. 60 때까지도 그 승승장구하는 게 이어지다가 이제 민자당, 민정당과 YS의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JP의 신민주공화당 이게 1991년인가 3당 합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YS가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민정계 출신의 이제 대선 후보로 YS랑 경쟁하다 도저히 당내 경선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탈당을 해서 작은 당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결국 DJ 진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초대 국정원장을 하고 바로 DJ 때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건국 50주년 이런 그 타이틀의 행사를 했는데 지금 와갖고 건국이란 말은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더 나가서 거의 2조 세력의 사실상 그 저기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분이 참 인생 역적을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어떤 권력의 흐름의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꿔왔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철우 교수가 뭐 이제 윤 대통령 친구고 하니까 또 이제 하다가 결국 또 자기 얘기하니까 이제 또 저쪽 세력한테 또 붙었잖아요. 그렇죠. 저쪽 세력에 그냥 앞장서는 지금 저렇게 보십시오. 다 박수 받고 존경받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 이게 자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의 이해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기회주의 모습을 또 한 번 이제 보여준 거예요. 네. 예? 참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지금 본인 며느리도 지금 질병관리청장 하죠. 뭐 이런 상황인데 또 이제 본인은 또 이제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참 그런 느낌을 저는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참 이 광복절에 우리 국민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저런 이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이해 또 이 자신들의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이제 뒤집어질까 싶어서 또 한 번에 저렇게 반란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태의 정말 진상, 진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